이적 시장 직전에 열리는 월드컵은 선수에게 있어 자신을 홍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쇼케이스. 이번엔 개최 시기상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닌 겨울 이적 시장 전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가나전 만회 골과 동점골을 터뜨리며 우리 월드컵 역사상 첫 멀티골을 기록한 조규성은 벌써부터 유럽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무려 레알 마드리드, 그것도 감독인 안첼로티가 직접 영입 요청을 한 한국인 선수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월드컵은 자신을 홍보하려는 선수에게는 물론 그런 선수 중 누굴 데려갈지 고민할 각 팀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평소에는 리그가 달라서 직접 맞붙을 기회가 없는 선수들을 비교하거나 특정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맡았던 것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이름 있는 팀들과 그 관계자들은 월드컵 때 자신들이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를 집중 관찰합니다. 스페인 라리가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레알 마드리드와 그 감독인 카를로 안첼로티도 예외는 아니지요. 레알은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 중 잉글랜드 대표인 주드 벨링엄, 네덜란드 대표인 코디 각포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벨링엄은 2003년생, 우리 나이로 계산해도 이제 20살인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소속팀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뿐 아니라 잉글랜드 국대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지요. 작년에 열린 유로에서 잉글랜드의 결승 진출을 이끈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는 등 팀의 8강 진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10년도 더 넘게 잉글랜드 축구를 이끌 수 있는 차세대 리더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를 젊고 유망한 선수 좋아하기로 소문난 레알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쯤 얼마를 주면 데려올 수 있을지 계산 중일 겁니다. 각포도 벨링엄이 워낙 어려서 그렇지 쌍구년생으로 역시 젊은 선수인데요. 네덜란드 명문 PSV 아인트호벤에서 지난 시즌은 12골, 14도움, 이번 시즌은 월드컵 직전까지 무려 9골, 12도움이라는 무시무시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공격력은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발휘돼 3골, 그것도 조별리그 모든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더불어 190cm에 가까운 장신, 이선전 방향과 최전방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범용성 등을 높이 평가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방출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레알도 나이가 많이 든 카림 벤제마의 대체자로 각포를 노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네로라 하는 선수들과 함께 레알의 주목을 받는 한국인 선수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무려 감독인 안첼로티가 직접 영입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선수길래 안첼로티가 지켜보는 걸 넘어서 구단 수뇌부에 영입해달라고까지 부탁한 걸까요? 사실 레알과 우리 선수들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연결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며 최근 EPL의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적설도 나온 이강인. 레알 마드리드는 이강인이 발렌시아 CF에 있던 어린 시절부터 영입을 제안하는 등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강인이 발렌시아와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레알의 영입 시도는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뒤인 올해 스페인 유력 스포츠 신문 마르카가 뽑은 레알의 논, 이 6쿼터 영입 후보 명단에 오르는 등 지금도 이강인 레알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카가 이강인과 함께 레알의 논 2쿼터 영입 후보에 올린 한국인 선수가 있으니 바로 손흥민. 손흥민은 안첼로티 감독 본인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페레스 회장 등 구단 수뇌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 이적설은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벨링엄 언급하면서 잠깐 말했던 것과 같이 페레스 회장은 젊은 선수를 선호하는데요. 특히 30 이상인 선수는 기량이 좋더라도 안 데려가는 걸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92년생, 진 만으로 30. 페레스 회장의 영입 후보 리스트에서 지워지기엔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일단 후보에서 제외하고 그럼 역시 가나전에서 만회골을 돕는 등 우리 대표팀 공격 전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강인이 안첼로티가 영입을 요청한 선수인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 괴물 김민재. 스페인 매체인 디펜사 센트럴은 안첼로티 감독이 김민재 영입을 구단 수뇌부에 직접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레알은 중앙 수비수 자원이 풍부하지만 나초 페르난데스와 헤수스 바에오가 이탈할 가능성이 커서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런 분석이 나올 만한 게 나초와 바에오 모두 자이든 타이든 이번 시즌이 지나면 레알에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초의 경우 유스 시절부터 레알에서 몸담고 있던 원클럽맨이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는 7경기만 나왔고 그중 1경기만 선발이고 나머지는 교체, 그것도 5경기는 후반 막판 시간 끌기용 교체로 투입되는 등 주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라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이오는 나초와 달리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본인이 레알에 있고 싶어도 팀에서 나가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시간 끌기용 교체로도 경기에 나오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선발로 나오기도 하는 나초와 달리 큰 부상이 없는데도 이번 시즌 리그에서 아직까지 한 경기도 못 나오는 잉여 취급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큰 부상이 없음에도 리그 5경기만 나오는 등 이미 전부터 잉여 자원 취급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레알은 어떤 형태로든 바에오를 내보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둘을 내보내면 레알 1군에 남는 선수 중 중앙 수비수로 분류되는 선수는 단 3명. 포백 전술을 쓴다고 해도 부상이나 경고 누적, 퇴장 등으로 인한 공백 가능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 유력한 후보로 안첼로티 감독은 김민재를 눈여겨본 거지요. 김민재는 이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세리에아의 SSC 나폴리에서 입단 첫 시즌부터 팀의 리그 경기 무패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속팀에서의 활약에 자연스럽게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할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는데요. 영국의 BT 스포츠는 이 영상 앞에서도 언급된 벨링엄과 각포, 독일의 자말 무시알라, 가나의 모하메드 쿠두스 등과 함께 이번 월드컵에서 눈여겨볼 선수로 김민재를 뽑았습니다. 김민재의 실력에 대해서야 이미 다들 아실 거니 굳이 더 따로 설명 안 드리겠고, 그런 실력과 더불어 레알이 그를 주목할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인 피지컬. 레알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스페인 축구 전체적인 특징이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레알에는 키 크고 떡대 좋은 중앙 수비수가 드뭅니다. 190cm인 안토니오 르디거, 일명 베고는 185cm 이상인 중앙 수비수가 에데르 밀리탕 한 명뿐일 정도인데요. 그 밀리탕조차 186cm로 중앙 수비수로서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측면 수비수였던 다비드 알라바의 경우 180cm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없어질 사람인 나초와 바에오까지 포함해도 각각 180cm, 184cm라 높이에서는 약합니다. 이에 반해 김민재는 190cm에 90kg에 가까운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그의 피지컬은 세트피스 상황 등에서 높이가 필요하거나 상대 장신 공격수를 막아야 할 경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기술도 좋아 팀 전술에 맞춰 빌드업 시 공을 전방으로 뿌려주는 것도 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김민재의 특성은 장신 수비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그 대신에 수비수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발기술을 요구하는 패스 축구를 많이 하는 라리가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게 해줄 겁니다. 안첼로티를 포함한 레알 수뇌부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김민재한테 더욱 주목할 만한 이유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라리가는 물론 전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막강한 공격진의 양날개를 맞는 선수들과 김민재가 이번 월드컵에서 직접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와 함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호드리구가 브라질 대표로 이번 월드컵에 참가했는데요. 이들과 리그가 달라 직접 붙을 수 없었던 김민재가 직접 대결했으니 레알로서는 관심이 안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레알의 기대대로 종아리 부상으로 포르투갈전은 결장했던 김민재가 이번에는 선발로 나오고 비니시우스는 선발, 호드리구도 후반 80분 교체 투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들의 대결은 성사됐는데요. 수비 조직력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전반 4골을 실점하기는 했지만 후반전에는 마음을 다잡고 추가 실점을 하지 않는 데 기여하면서 수비력이 명불허전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전반에만 4실점의 무득점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후반에도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한 건 칭찬받을 만하지요. 어느 포지션이든 다 그렇겠지만 특히 수비수는 멘탈이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경기 승패와 별개로 높이 평가될 만합니다. 강한 멘탈은 어느 분야에 어느 조직에서건 환영받지만
레알처럼 매 시즌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위닝 멘탈리티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혹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패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민재 같은 단단한 멘탈을 가진 선수는 레알의 제격이라 할 수 있지요. 김민재가 유럽, 아니 지구 최고의 스타 군단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